여러분, 혹시 주말에 큰맘 먹고 가족들과 유명한 핫플레이스나 축제장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머리가 지끈걸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순간 말이죠. 분명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의 에너지는 마치 구멍난 독처럼 밑바닥으로 훅 꺼지는 기분. 우리는 이걸 흔히 기가 빨린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이 제 상담실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남들처럼 활기차게 어울리지 못할까요? 제가 성격이 소심한 걸까요? 아니면 체력이 너무 약한 걸까요? 당신이 기가 빨리는 건 성격 탓도 체력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군중 속에서 유독 지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감각 처리 민감성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남들보다 자극을 훨씬 깊게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가 세상을 표준 화질로 촬영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4K UHD 고해상도로 세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카페에 앉아있을 때 일반적인 뇌는 주변 소음을 웅성거림이라는 하나의 배경음으로 뭉뚱가여 처리합니다. 중요한 대화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필터링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 내용, 저 멀리서 들리는 커피 머신의 금소금,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감촉, 심지어 저쪽 직원의 피곤해 보이는 미세한 표정까지 전부 개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남들이 파일 1개를 처리할 때 여러분의 뇌는 100개의 파일을 동시에 다운로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1시간만 지나도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태어난 걸까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화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부족 사회를 이뤘을 때 모두가 사냥에만 몰두할 때 누군가는 미세한 바람의 변화를 읽고 맹수의 접근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작은 신호를 잡아내어 부족의 생존을 책임졌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은 부족을 지키던 파수꾼의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다만 현대사회에는 맹수 대신 지하철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파수꾼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처리해야 할 자극이 너무 많아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거죠. 자, 이제 기가 빨리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이 민감성은 연령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길을 빨아들이게 되는지 지금부터 세대별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온 직후에 유독 짜증을 내거나 별것 아닌 일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기관에서는 친구들과 잘 놀았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돌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감정 조절이 미숙한 유아들에게 단체 생활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각의 폭풍입니다. 교실 안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 알록달록한 교구들의 시각적 자극,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통제 환경은 아이의 뇌를 쉴 틈 없이 가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의 작은 거절이나 선생님의 엄격한 표정 하나하나를 남들보다 수십 배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는 온종일 뇌에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 돌아오는 순간 참아왔던 방전 신호를 짜증과 투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과부하된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기빨림의 고통은 정점에 달합니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입니다. 현대의 청년들은 오프라인 모임이 끝나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메시지, SNS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은 이들의 뇌를 잠시도 쉬게 두지 않습니다. 특히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이는 내향적인 청년들에게 SNS는 거대한 방전수와 같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던진 가벼운 농담의 의도를 분석하고 혹시 내 답변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을지 끊임없이 뒤집어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거울 뉴런이 남들보다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단톡방의 미묘한 분위기나 친구의 차가운 반응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겉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을지 몰라도 전두엽은 이미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대응하느라 붉게 달아오른 상태인 것이죠. 이들에게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라,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집에만 있니? 라는 조언은 독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에서 일반인보다 수십 배 많은 감정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0대 청년들이 번화가에 나갔다 오면 며칠간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것은 무너진 에너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무시하고 억지로 외향적인 척하는 순간 이들의 자존감은 급격히 무너지며 나는 왜 이 모형일까라는 자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기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노년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기빨림은 앞선 세대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삶의 의미 자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사회생활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장과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대낍니다. 특히 이 시기의 기빨림이 위험한 이유는 책임감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뇌의 연료가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회식이나 네트워킹 모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 탈취 현장입니다.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부하 직원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억지 미소를 유지하는 동안 거울 유려는 쉬지 않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12명의 감정 데이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다 보면 회식이 끝날 때쯤엔 영원히 빠져나간 것 같은 극심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전을 나이값 못하는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는 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유난일까라며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가족의 감정을 수용하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회복 없는 노출이 반복되면 뇌는 결국 비명을 지릅니다.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이나 이유 없는 짜증, 혹은 가족들에게조차 말을 섞기 싫어지는 젊은 시절엔 억지로라도 참아냈던 불필요한 참견, 시끄러운 시잔통 같은 소음, 감정 소모가 심한 인간 관계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후에 어르신들이 몸져 눕는 현상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손주와 자식들이 쏟아내는 말소리, 각기 다른 감정의 파동을 파수꾼의 뇌로 전부 수용하다가 뇌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왜 이렇게 활기가 없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실례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평생을 파수꾼으로서 주변을 살피고 자식 에너지를 다 써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뇌는 고요함 속에서 사색하고 소수의 친밀한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아세틸콜린을 충전하는 저자극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민감한 뇌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 피곤한 세상에서 에너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나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지 남들과 다른 연료 시스템을 가졌을 뿐입니다. 에너지를 뺏기기보다는 정말 결이 맞는 친구 한두 명과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단톡방의 알림을 잠시 꺼두고 스스로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여 에너지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훌륭한 생존법입니다. 사회적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환의 30분입니다. 회식이나 복잡한 모임이 끝난 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또 다른 가족의 역할에 몰두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모임 장소에선 혼자 밤공기를 맞으며 걸어보시길, 온전한 나의 주파수를 되찾는 강력한 회복의식입니다. 모임 중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회피가 아니라 내가 내일도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그분들의 고독을 외로움으로 오해하여 억지로 붐비는 것에 모시고 가려는 선의를 거두어야 합니다. 명절이나 대가족 모임에서도 어르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타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세상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쾌활한 척하는 마스크를 벗어던지세요. 사회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고요한 속도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한 속도 안에서 당신의 뇌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작동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